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결과가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간절함의 차이였을까요?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안 됐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라 원리를 먼저 알았던 거예요.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오늘 뭐 먹을지가 아닙니다. 카드값 빠지는 날이 언제였더라? 이번 달에 얼마 남았더라? 손도 안 댔는데 머릿속이 바빠집니다. 뭔가를 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있는 아침이에요. 일은 합니다. 열심히도 하고 있어요. 근데요, 통장은 그대로거든요. 주변을 보면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뭘 빠뜨리고 있는 건지 그게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밤이 됐어요. 혼자 누웠을 때 그 순간이 제일 솔직해져요. 낮엔 바빠서 못 느꼈던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무섭다라기보다요, 그냥 무거워요. 그때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저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전부 다 본인의 목소리예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제일 자주 하는 사람이 결국에 자기 자신이거든요. SNS를 켭니다. 여행사진, 새 차, 집 인테리어,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밀려오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근데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그런 자책들을 달고 살았습니다. 의지가 약한 거다. 그 말을 몇 년씩 반복했어요. 변한 게 없었죠.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방향이 틀렸는데 더 열심히 달린다고 목적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알게 됐어요.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간절한가의 문제도 아니에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이 향하는 곳, 그게 바로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안 들어온 데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돈을 대하는 방식, 그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반은 사실 잘못 이해하게 돼요. 원한다는 감정, 그 자체가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가리키거든요. 어느 쪽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과 끌어당김은 다릅니다. 원하는 감정은요, 결핍해서 나옵니다. 아직 없다는 상태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없는 상태를 계속 강조하면 없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게 구조예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더 간절하면 된다고. 그럴수록 더 안 됐어요. 에너지만 빠져나갔습니다. 간절함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간절한 방향이 결핍을 향해서 맞춰져 있던 거예요. 빨간 차를 사려고 마음 먹어본 적이 있나요? 그 순간부터는요, 길에서 빨간 차가 넘쳐납니다. 차가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그걸 보도록 맞춰진 거예요. 돈도 똑같습니다. 돈 걱정을 매일 하면요, 머릿속이 온통 돈 걱정거리를 매일 찾습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은 힘든 것만 눈에 들어오고 잘 되는 사람은요, 기회가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를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상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현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출발점 자체를 바꾸는 게 먼저예요. 무명 배우였던 짐 캐리가 지갑에다가 수표 한 장을 넣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써준 수표예요. 금액은 1천만 달러. 몇 년 후에요, 영화 한 편으로 정확히 그 금액을 받았을 때 그 수표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미 된 것처럼 존재했던 거예요. 이제 보이시나요?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은 아직 없다는 상태입니다. 그 신호를 계속 보내면요,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이미 가진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방향이 바뀝니다. 끌어당김은요, 욕구가 아니에요. 상태입니다. 돈을 원하는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이미 풍요로운 사람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게 끌어당김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원리를 알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가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드릴 세 가지는 제가 직접 해보고 확인했던 방법들입니다. 한 줄로 압축하면 이거예요. 돈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반응합니다. 매일 결핍을 느끼는 사람과 매일 풍요를 느끼는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같은 기회가 와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첫 번째 생각이 그날의 방향을 잡습니다. 카드값 걱정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있고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있습니다. 같은 24시간인데 다르게 흘러갑니다. 첫 생각이 방향을 잡으면 그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실천은 말입니다. 이미 된 것처럼 말하는 것, 아직 안 됐어도요, 그 상태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먼저 찍어야 길이 나오는 것처럼요, 방향은 먼저 잡는 행위예요.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요. 그 말이 자기 비판으로 바뀌면 하루가 그 방향으로 맞춰지고, 풍요로운 말이면 그 방향으로 조금씩 틀어져요. 매일 듣는 말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법은요, 단순해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눕기 전에 딱 1분만 소리내서 말하세요. 나는 이미 풍요로움 속에 존재한다. 돈은 나를 중심으로 흐른다. 소리를 내면요, 귀로 듣게 됩니다. 머릿속에 2번 들어가는 거예요. 짧아도 됩니다. 매일이 중요하지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다들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입으로는요, 나는 풍요롭다 하면서 이 마음속에선 진짜로? 라고 동시에 하는 거예요. 두 신호가 서로 상쇄됩니다. 의심이 같이 따라오면요, 그 말은 빈 껍데기가 돼요. 저도 처음엔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됐겠죠. 그때 제가 틀렸던 건 증거가 먼저 생겨야 믿겠다라는 순서였어요. 근데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증거는 나중에 와요. 믿음이 방향을 잡아야 그 방향으로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핵심은 말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할 때 감정이 실려 있어야 해요. 풍요롭다고 말할 때 어깨에 힘이 조금 빠지거나 숨이 조금 편안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감각을 찾아가는 게 목표예요.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말들은 방향이 흐릿합니다. 지금 바로 해볼 수 있어요. 속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나는 이미 풍요 속에 존재한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요, 매일 하면 어느 날 그 말이 낯설지 않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방향이 바뀌는 시작점이거든요. 방향만 잡히면 끝이 아닙니다. 그 방향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게 2번째 단계이거든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려요. 아침에는 좋은 말을 해놓고 밤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로 2번째는 감사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마신 커피 한 잔, 오늘 별탈 없이 하루를 보냈다는 것, 감사하는 감정은요, 이미 내가 충분히 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결핍이 아니라 충분함의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게 하나는 더 있습니다. 찾다 보면 더 보이기 시작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에 오늘 감사했던 거 3가지를 씁니다. 단 좋은 하루였다 이런 건 안 돼요. 너무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오늘 점심에 먹은 게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일수록 감정이 실려요. 선명한 감사는 선명한 방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각화라고 하면요, 우리는 눈을 감고 장면을 떠올리는 걸 연상할 텐데요, 장면이 아니라 감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그 상태인 사람처럼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에 먼저 느끼는 거예요. 통장에 원하는 금액이 찍혔다고 해봅시다. 그 장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 숨이 편안해지는 감각,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미 된 상태가 됩니다. 그 주파수로요, 하루를 시작하면 그 날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처음엔 감정이 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감각을 찾으려는 방향 자체가 이미 시작이거든요. 이걸 적용하고 나서 바뀐 게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요, 하루 중에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 바뀐 겁니다. 보는 방향이 달라지니까요,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하면 분명 사흘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바뀌냐? 바로 그 지점이요. 대부분 멈춥니다. 근데 여기가 함정입니다. 변화는요,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밖에서 나중에 나타납니다. 밖을 먼저 보면 항상 실망이 먼저거든요. 안을 보려고 해야 해요. 느낌이 달라지고 있는지, 내 아침이 달라지고 있는지, 그게 기준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당장 통장은 불어나지 않아요. 근데 한 달을 꾸준히 하면요, 아침이 달라집니다. 일어나는 게 달라져요. 그게 쌓이면요, 1년 후에 외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이 먼저 바뀌고요, 밖이 따라와요. 저는 이걸 통해 하루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날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끌려가지 않아요. 방향을 제가 잡고 있다는 느낌. 알람을 끄고 눈을 떴을 때 카드값 걱정이 먼저 떠올랐던 그 순간 있잖아요. 이걸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달라집니다.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같은 아침입니다. 근데요, 방향이 너무 다른 아침이에요. 그 하루가 쌓이면 1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풍요는 어딘가 도착해야 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태를 선택하느냐가 곧 풍요해요. 돈이 먼저 들어와야 풍요해진다? 아닙니다. 풍요로운 상태가 먼저고요.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중심으로 흐르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 중심이 돼야 합니다. 중심은 밖에서 오지 않아요. 안에서 잡는 겁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방향 전환이에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작게 시작해서 매일매일 하는 것. 크게 시작해서 사흘 만에 멈추는 것.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밤 펜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5년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면서 더 바라지 않고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냐고요? 자본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유튜브라는 걸 실행했고요. 연에 50억이라는 매출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는 시발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루 잡아서요,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재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댓글에 제가 신청서를 남겨둘 테니까요. 그 링크를 눌러서 신청하시고 댓글에다가도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오늘만큼은 꼭 실행하시고 성공하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